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 스튜디오에 도우찬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계사 도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것 같아요, 네네, 회계사님. 이번 네, 주부터 네. 이제 텍스 보고가 시작이 됐죠. 언제까지입니까? 예, 그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4월 15일인데 4월 네. 15일이 아마 주말이다 보니까 네. 4월 18일이 마지막 날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요. 자, 1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됐고요. 네네. 4월 1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텍스 보고를 위해서 오늘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 정보 나눠볼 텐데 네네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먼저 이제 텍스 보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네네. 뭐 이제 일반 근로자 같은 분들은 뭐 W2를 받는다든지 음. 아니면 뭐 다른 인베스트먼트 투자 인컴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 주식회사 그 회사 증권회사에서 네. 1099B 그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 내역이 1년간 어떻게 돼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명세서가 날라올 테고요. 네. 여러 가지 이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받게 되나 그 받는 그 서류 양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텍스 보고할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좀 네. 말씀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금 보고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좀 더 챙겨야 될 서류들이 있고 또 주의사항 이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세금 네네네. 보고를 보통 하고 나면 이렇게 두툼한 보고된 양식을 주는데 그거 읽는 법을 네네네. 조금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다 못 끝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춰주실 건가요? 시간이 네네. 되면? 그거는 시간 되는 대로 뭐 그게 급한 건 아닌 것 예, 예.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네. 그 조금 더 그 납세자분들이 그 텍스페이 보고한 다음에 네. 그 1040 양식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좀 도움을 네. 드리려고 그 보는 법을 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시간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말씀드리려고요. 자, 저희가 먼저 텍스 네네. 보고를 위한 일반적인 서류 양식 말씀 나눠주기 네네네.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지금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원칙 그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텍스를 보고를 할 때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크레딧을 받는 것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그 금액도 상향 조정이 됐었고 네네. 그러면서 원래 텍스 보고 때 줘야 되는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지불이 됐었죠. 근데 6개월 지금 동안. 예, 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제대로 잘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받다가 중간에 끊겨서 못 받으신 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IRS 아마 그 편지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지난해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 명목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뭐 네네. 750불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금 편지가 그러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았던 분들, 해당이 네네네. 되는 분들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네. 받게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편지 내용이 그 금액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편지에만 정확하다고 그걸 믿지 마시고 네. 실질적으로 본인 보통 그 온라인으로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됐을 텐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입금된 금액하고 또 아니면 그 IRS에서 이제 본인이 네. 갖고 있는 뭐 어카운트가 있으면 그쪽에 접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IRS에서도 지금 그 편지 내용으로 해서 금액이 이만큼 나갔다 하지만 그게 틀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네네. 그걸 믿고 텍스 보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그 좀 오래 맞지 않는 걸릴 금액을 네. 보고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게 이제 7월부터 12일까지 어떻게 12월 달까지 네네.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 텍스 보고 하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계산할 거를 네네. 코로나 시국에 좀 당겨서 네네. 미리 6개월간을 받았는데 요 안에서도 받다가 못 받으신 분, 네네네. 뭐 다 제대로 받으신 분, 그게 또 은행 구자로 온라인으로 네네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본인이 받은 금액과 IRS에서 오는 6419 편지와 내용이 다를 경우는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한 뒤 네네네. 세금 보고를 해라. 네네. 그리고 네. 중간에 받다가 못 받으신 분들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도 예, 계시는군요. 네. 예, 예.
꼭 그 중간에 나왔다고 못 받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네. 감안해가지고 이번 텍스 보고할 때 혹시라도 그 빠진 금액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신청해 클레임 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차일드 텍스 크레딧 좀 관련 있으신 네네네. 가정에서는 꼭 챙기시기를 네네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서류 양식 기본적인 것부터 좀 볼까요? 네네네.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보통 이제 회사의 소속이라든지 어디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받게 되는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W2가 있죠. 네. 그리고 회사 소속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했을 경우에 그 소득을 보여주는 1099 NEC가 있고요. NEC. 네네. 네. 1099. 네. 네, 1099 NEC가 발급을 받게 되시고 네. 또 회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텍스나 아니면은 회사를 따로 설립해 가지고 내가 어떤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코퍼레이션 아니면 파트너십 회사에서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득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받는 그 K1 자료가 있거든요. K1. 예, 예. 네. 그 명칭이 그 서류 양식 이름이 K1인데 그 안에 보면은 이득이 얼마가 내가 그 소득이 그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분대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소득의 50%가 거기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보고를 하세요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분들은 또 1099 SSA라는 그 양식을 받게 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매달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 금액을 이제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 명세서를 보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고 또 메디케어 부분이 얼마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경우는 챙겨야 되는 서류가 네네네. 1099 SSA. 네. 네. 그리고 또 은행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은행에 좀 여유 자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그 1099 NIT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이득이나 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보고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 중이면. 예, 보유 중이면은 텍스상 보고할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팔았을 경우에 네. 팔았을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익이 발생했든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그 내역서가 보여주는 게 또 그 양식 이름이 1099B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네. 또 텍스 보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주식 거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여쭤보겠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작년에 하셨을 거예요. 처음 네네네네네. 하신 분들도 많이 네네네. 계실 텐데 이 주식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혹시 이제 사기만 하신 분들 한 번도 안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네네. 팔구사고를 좀 하셨던 분들은 1099B라는 서류를 꼭 네네. 챙겨야 된다. 네. 요거는 어디서 보내줘요? 서류를. 보통은 네네. 그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제 그 어떤 증권회사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피델리티나 아니면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증권회사에서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통 거래를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어카운트를 갖고 계실 테니까 네. 어카운트에서 접속을 하면은 거기서 그 메뉴바를 잘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아마 텍스에 관련된 그 네. 메뉴바를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텍스에 지금 말씀드린 그 연도별 1099B를 연도별로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뽑아셔가지고 네. 텍스 보고할 때 참조를 하시면 되죠. 거기서 그냥 저절로 보내주지는 않나 보군. 잘 증권회사는 좀 보내주더라도 늦고 안 보내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늦게 네네, 보내주고. 네. 보통 2월 중순 이상 보내주더라도. 다른 서류들은 네. 보통 1월 말까지 다 보통은? 보통 오는데 네네. 지금 이 주식거래 현황은 좀 늦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요. 근데 좀 일찍 보고를 해야 되시는 분은 본인이 네네. 거래하는 곳에서 본인이 네, 출력할 수 있다. 체크해서 네. 아마 그건 뭐 증권회사마다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보통 근데 2월 달 돼야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주식 거래하셨던 분들, 거래를 하셨던 분들 1099B까지도 챙겨야 되고요. 네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빠뜨리지 말아야 돼. 대학생 자녀들을 둔 경우에 이제 대학에 학비를 지불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이것도 이제 텍스 보고할 때 참조하라고 1098T라는 양식을
학교에서 발부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학비 냈던 부분을 또 그 에듀케이션 크레딧으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네. 해당이 되시면 꼭 챙겨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학 그 학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거기 자녀가 좀 온라인에 접속해서 네네. 온라인으로 접속하면은 아까 증권회사에서 뭐 했던 것처럼 어카운트에서 그런 네. 그런 텍스에 필요한 그 양식 그걸 찾아보면 아마 쉽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꼭 이거 챙기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더 있나요? 네네. 또 특히 네. 작년에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업수당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예, 이 중간 연초 까지 받으셨는데 그 실업수당 금액을 이제 얼마를 정확하게 받고 또 혹시라도 뭐 페더럴 위드홀딩 또 조지아 위드홀딩 해놓으셨던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양식이 있거든요. 이게 1099G라는 양식인데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지로 오기도 하지만서도 미리 보고 싶으면은 그때 실업수당 청구할 때 그 어카운트 있죠. 본인들이 네. 그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네네. 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왼쪽에 그 메뉴바에 보면은 그 1099G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네네. 클릭하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실업수당 받은 거는 인컴에 포함이 되니까 그걸 네. 꼭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실업수당 2021년에 한 번이라도 받으신 네네네. 분들은 1099G G, 이것도 네네. 챙기셔야 꼭, 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헬스케어. 우리들이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가입하셨던 분들은 1095B라는 양식을 또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헬스케어 가입할 당시에는 우리가 예상소득을 그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예상소득에 준해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해가지고 내게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 소득하고 예상소득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또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자료가 지금 말씀드린 1095B거든요. 네네. 예,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텍스 보고할 때 꼭 그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가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네. 종종 그걸 네. 빠뜨리시고 와 그게 오바마 케어 갖고 있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냥 네. 그걸 그냥 잊어버리시고 텍스 보고를 하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한 가을 정도 되면 편지가 와요. 그 오바마 케어 IRS에서 네. IRS 헬스케어 가입했는데 그거 정산 안 했다고 편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또 네네.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거 꼭 까먹지 마시고 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스 보고 시즌을 맞이해서 좀 서류 양식들 챙겨야 될 거 알아보고 있고요. 네네. 또 잠시 후에 주의사항도 알아볼 텐데 이 혹시 한국에 해외 계좌가 네네네.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뭐 신경 써야 될 게 있을까요? 네네. 1년 중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이 내가 뭐 해외 금융자산 신고니까 주로 이제 한국에 해당이 되겠죠. 저희 같은 저희는 경우는 네. 예. 하루라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아니면 주식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꼭 그 은행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뭐 그런 모든 금융자산이 합했을 때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10,000불. 네네네. 네. 있었을 경우에 그 신고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보통 그 10,000불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텍스를 내는 게 아니라 네. 혹시라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자 소득을 그 텍스 보고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거지. 네. 그 원금 자체를 그걸로 그 원금 자체를 뭐 텍스 세금을 예 매기려고 기준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잊지 마시고 네네네. 신고를 해라. 네네.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이 네네. 해외 계좌,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이겠죠. 있을 네네. 경우 이게 안 하게 되면 좀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요즘 가끔 가다가 왜 네. 이제 저 금액이 큰 경우에 이제 특히나 뭐 LA 같은 경우에 네.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이제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좀 금액이 컸어요. 그거를 네. 이제 몇 년 신고를 안 몇 하다가 년? 예. 해가지고 몇백만 불이 이게 세금. 이제 걸리게 되면 커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그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의 그 최고치를 하루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평균 잔액은 뭐 10,000불 이하였는데 내가 어떤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10만 불 이상의 잠깐 들어가 갑장이 있었다. 있었다. 그런 최고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매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크게 세금을 거기다가 이제 부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네네네네. 제대로 하고 있으면 네. 괜찮은데 네네.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했을 땐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네. 꼭 챙기시라는 거. 걸렸을 경우에 그냥 많이 뺏어가네요. 네네. 예. 잊지 그- 마시고 하시라. 네네.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끔가다 나는 소득이 얼마 안 돼 세금 보고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네. 뭐 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 실질적으로 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텍스 같은 거를 텍스 보고할 때 인컴을 이제 모든 인컴을 취합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다가 그게 과세소득 텍서블 인컴이 돼가지고 그걸 다 그 금액에 준해가지고 세율을 곱해가지고 텍스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몇 번 말씀해 예, 예, 예. 주셨죠. 네. 기본 그 표준 공제 또는 아이터마틱 디덕션 그러니까 이 모든 인컴을 더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그 저소득층 그 얼마 벌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모두 다 텍스를 매기지는 않고요. 네네. 뭐 싱글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550불 그 표준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일단 이제 빼주죠. 예. 부부일 경우에는 25,100불을 표준 공제를 해주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의미는 이 표준 공제 금액 이하로 벌었을 경우에는 텍스 낼 게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네네. 보고를 해도 어차피 내가 뭐 싱글인 경우에 내가 뭐 1년 중에 10,000불을 벌었어. 근데 공제 금액이 12,000불이면은 사실 다 빼고 텍스 내야 텍서블 인컴이 제로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텍스 낼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는 안 해도 돼 네네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텍스 보고시 이제 주의 사항을 좀 네네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근데 그 소득이 적더라도 그 텍스 보고를 안 하시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가끔가다 이제 그 왜 신분 도용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텍스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본인 거를 신고를 했는데 조금 늦게 예를 들어서 하여튼 텍스 시즌에 했는데 자기께 이미 텍스 보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IRS에서는. 그래서 e-파일링이 안 되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e-파일링을 그 텍스 보고할 때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네. 그 같은 소셜 번호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 뒤에 건 받아주질 오,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손님은 정당하게 본인 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텍스 보고 e-파일링을 했는데 거부가 된 거예요. 어머, 이미 네. 어떤 똑같은 소셜 번호가 이미 그 텍스 보고가 돼 있다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게 네네네네. 도용이 된 거죠. 네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체크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했던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제 정당하게 근데 이게 쉽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저희 손님 그래요? 중에서도 네.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메일링으로 다시 이제 그 해명 하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잡는데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텍스 보고를 하면은 그래서 조금 그 리턴 받는 경우에는 네. 이제 리펀드 받을 경우가 생긴 경우는 텍스 보고를 좀 빨리 하시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 리펀 받으려고 되지도 않는 그 인컴이나 이런 걸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네. 해가지고 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미리 해라. 네네네. 자, 텍스 보고시 주의사항.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좀 여러 가지 그 텍스 보고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받는 서류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본인이 해당되는 것만 챙기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뭐 대학생 자녀가 없는데 1098T 그런 양식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또 주식 거래 안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1099B라는 양식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본인이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업무 업종에 따라서 네. 그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시면 될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뭐 회계사분들한테 맡겨가지고 해서 이제 결과물을 받잖아요. 이제 1040를 이제 받으실 텐데 네. 그 보고하기 전에 이제 결과물을 받으실 텐데 꼭 보실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 이름 영문 철자 같은 게 정확하게 맞는지 하고 이제 소셜 번호 같은 거 제대로 맞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네,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네. 나중에 소셜 번호 같은 게 만약 혹시라도 끝자리가 음. 틀려가지고 하면은 그게 내가 소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냈는데 그게 적립이 안 되고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가 있겠죠. 또 이름 철자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저희 한국 이름은 띄어쓰기가 어떨 때는 이름을 두 개를 붙여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소기원이면 기자하고 네네네네네. 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나요? 네, 보통 이제 예를 그래도, 들어서 예. 우리가 네. 사실 우리는 그 뭐 first name, middle name 그 구분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할 때 길동을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분도 있고 계시고. 또 길하고 동학을 띄어가지고 네.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내가 어떻게 돼 있나 소셜 카드랑만 매칭시켜서 매칭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소셜 카드에 이름하고 그 번호하고 꼭 일치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셜 카드의 소셜 번호랑 이제 보고할 때 네네. 번호 일단 확인하시고 소셜 카드의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대로 따라서 하는 네네. 게 중요하다. 네네네. 저희가요 이 소셜 카드 넘버랑 텍스 보고 계속 하셨던 분들이 네. 이름이랑 이게 저희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코로나 시국에 이것저것 정부 지원금 신청하고 그럴 때 조금 안 맞는다, 뭔가가 다르다 해가지고 좀 지연되고 확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네네. 계셨던 거잖아요. 네. 아니면은 네. 또 이제 그 미혼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미혼했다 기혼으로 이제 그 결혼하면서 그 성을 바꾼다든지 하면은 네네. 물론 이제 처리는 되지만서도 네. 그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텍스 보고를 해서 뭐 음. 리폼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나오질 않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런 음. 경우가 발생을 하죠.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네네네. 스펠이랑 아이디 번호 네, 이런 것들 네. 다 챙기시고요. 또 네.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 환불 받으신 분들은 보통 네. 뭐 하여튼 그걸 미루지 말고 서류가 준비가 되면 바로바로 그 4월 18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그 텍스 보고를 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좀 내야 될 내야 게 될- 있으신 분들 네. 좀 최대한 미루시잖아요. 미루려고 그러는데 네.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 텍스 보고 준비는 미리 하셔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그 텍스 내는 거는 마감 시점에 내 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일찍 네네네. 꼼꼼하게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네네. 혹시라도 뭐 보충될 게 있으면 더 챙길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텍스는 그때 내도 돼요. 네네네.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회계사하고 사실 좀 충분하게 그 내가 어떤 작년에 우리 집안의 어떤 뭐 재정 상태가 바뀌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좀 의논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게 그 텍스 보고할 때 그래도 잘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가 있을 때 혹시 시간적. 뭐 갑자기 내가 로터리 좀 웬만한 금액이 당첨이 됐다. 세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 미리 네네. 미리 네네. 그냥 그리고 뭐 꿈 한번 비즈니스, 꿔봤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갑자기 너무 분들- 잘 됐다. 뭐 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또 비즈니스 하신 분 중에 이제 차를 예를 들어서 바꿨는데 네네. 그게 이제 비즈니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차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그 텍스 보고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나 이제 그런 감가상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말 안 해주면 잘 모르잖아요. 네네. 회계사가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꼭 내가 생각하셔가지고 의논을 충분히 하시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질문을 받고 있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스토리로 질문 주신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뭐 신분 도용에 대한 부분이나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증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읽다가 갑자기 지금 죄송하게도 시스템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요 오늘 방송이 끝나는 대로 도우찬 회계사님께 직접 전화를 주시면 답변해 주신다고 네네네. 하니까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78-770-3817 678-770-3817 꼭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셨는데 또 이렇게 방송으로 바로 네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좀 주의사항 이야기하고 있는데 4월 18일까지가 이번 텍스 보고
마감이잖아요. 네네. 근데 자료를 다 받지 못했어. 준비가 안 됐어.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좀 더 내가 어떤 뭐 정확하지가 않다 하면은 연장을 하실 수가 있죠. 6개월 연장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 또 연장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10월 15일까지 텍스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10월 15일까지 네네네.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개인들도. 있지만은, 네. 근데 혹시라도 텍스 내야 될 게 있으면은 텍스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는 연장이 안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텍스를 돌려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제 네. 내 계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텍스를 냈다 그 텍스 시즌에 계산을 했을 때 보통 나는 항상 텍스를 네네. 조금씩 내왔다 하시는 네, 예, 분들은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보고 자체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지만은 네. 세금 납부는 4월 18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금 납부는 4월 18일까지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셨는데 보고가 안 됐는데 네네. 세금이 얼마인지를 얼마를 어떻게 네네. 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준이 네. 이제 IRS에서 말하기로는 네. 보통 작년 세금 낸 거하고 똑같이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5천 불 냈으면 5천 불 냈으면은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뭐 올해 세금이 90%였는데 근데 뭐 올해 세금은 아직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 좀 부정하고요. 네. 보통 작년에 냈던 만큼 미리 내놓으시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꼭 미리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 세금이 다 적용이 된 그게 세금으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작 텍스 보고할 때 정확하게 이제 텍스가 계산이 되면은 미리 많이 내놨으면은 돌려받는 거고요. 좀 더 더 내야 될 세금 좀 적게 내놨으면 좀 더 거기에 그 차액만큼 더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만큼 내놓으면 네네. 나중에 세금 보고 10월 15일까지 네네. 연장됐을 때 준비됐을 때 하고 계산은 한다. 네네. 그러면 작년에 5천 불을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5천 불을 내놨어요. 네네. 그래 보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을 해놨어요. 네네. 근데 보고하다 보니까 올해 세금은 7천 불을 내야 돼. 그래도 페널티는 없다. 네네. 그 늦게 내는 페널티는 없지만서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미리 내놓은 세금하고 그 내야 될 세금이 1,000불 이상 차이가 나면은 조금 또 페널티가 좀 붙어요. 그러면 제대로 그러니까 연장해 주는 거 아니네요. 예, 위도 홀딩을 이제 적게 해놨다고 네네. 그 1,000불 이상 내야 될 세금이 1,000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 페널티가 몇십 불에서 몇백 불 좀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서도 또 페널티가 좀 붙긴 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개인 세금 보고는 4월 18일까지지만 또 혹시라도 이제 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네. 그거는 기한이 4월 18일 이게 똑같이 되진 않고요. 에스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으로 1065나 1120S를 보고하시는 분들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마감 시한이요. 4월 회사는 18일까지. 3월 15일이에요? 예, 3월 15일. 그리고 INC 뭐 C 코퍼레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4월 15일까지 똑같고요. 개인 보고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S 코퍼레이션하고 파트너십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게 되면 이것도 또 페널티를 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한인 분들은 뭐 회사 형태가 여러 가지가 네네. 있겠지만 S 코퍼레이션이랑 갖고 계신 파트너십 분들이 많이 많죠. 계시죠. 예, 파트너십도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네네. 있었는데 그 3월 15일 이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한 3,400불 그것도 페널티가 적지 않거든요. 늦게 보고하는 보고한 거에 거에 대해. 대해서요. 회사는 3월 15일. 지금 저희가 4월 18일까지라고 얘기하고 주의사항 얘기한 네네. 거는 개인 개인 세금 세금 보고죠. 보고다. 네네. 예. 그럼 회사 같은 경우는 3월 15일까지 준비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회사는 왠지 서류가 그렇죠. 연장 이제 가능합니까? 회사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장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이면 그 9월 연장 가능 15일? 9월 15일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요. 이럴 때도 역시 세금은 미리 네네네. 3월 어느 15일까지는 정도 내놓는 게. 내놓고 근데 에스코퍼레이션하고 파트너십은 사실 그 회사 자체에서 그 세금 내는 건 없거든요. 네. 예, 보고만 하고 거기서 이제 계산된 뭐 이득이 인컴이 발생하면 그게 개인한테 넘어와가지고 개인 그 다른 인컴들하고 합산이 돼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 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세금 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살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혹시라도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 가정 내에 큰 변화가 있었거나 또 자녀가 대학을 입학을 했거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는 네네. 꼼꼼하게 챙겨서 네네.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네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네. 4월 18일까지 개인 세금 보고 그리고 또 회사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네네. 날짜가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번 해오셨던 분들은 잘 하지만 또 올해 또 새롭게 보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뭐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타주에서 네. 일을 하게 될 경우 해서 이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금 보고는 따로따로 각자 하긴 하는데 타주 거를 여기서 보고를 해도 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 회계사가 그 타주거도 그 할 수는 있거든요. 예, 온라인 상으로 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네. 조금 이건 좀 다른 문제. 회계사하고 이제 세무사가 있는데 회계사들은 보통 이제 그 주에서 라이센스를 받거든요. 그렇게 받을지라도 타주 거라도 온라인으로 그 하는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예, 해줄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챙겨가지고 네네. 사회 초년생이니까 세금 보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개인 그럴 수가 보고 있죠. 각자 하더라도 여기서도 할 수 있다. 네네네. 보통은 그 주에서 보통 따로따로 맡겨 놓는 게 낫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크게 상관이 납세자분들이 없다. 네네. 크게 알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법적으로 저촉되질 않으니까요.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텍스 보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받는 서류 양식부터 주의사항을 쭉 얘기를 했는데 혹시 더 추가하거나 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올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던데 조금 환급이나 이런 것도 지연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지금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네. 아시지만 저희들도 이거 이 텍스 보고하는 거 외에도 저희들이 사실 1월 말이 그 좀 1월 달이 좀 바쁜 시즌이거든요. 회계사들한테는. 왜냐하면 그 4분기 네네. 코어 거를 이제 뭐 페이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연방에도 보고를 해야 그러네요. 되고 이제 4분기 마감하는 게 1월 달에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하고 또 연에 그 연말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또 보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그러네요. 이제 양식들이. 해가 지났으니까. 예.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연방에 보고하는 게 있고 또 그 주정부에 보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양식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게 업무가 좀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아요. 이렇게 컨택하기도 여전히 힘들고요. 네네. 예, 여전히 힘들고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뭐 그전에는 수속 기간이 뭐 한 달 걸리던 게 지금은 몇 달이 더 걸린다든지 하는 지금도 많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업무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작년에도 네. 어떤 분들은 리펀을 받는 경우는 뭐 제때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정말 있고요. 개인차가 네,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면 그러나 보다 하는데 네네. 리펀 받는 경우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가 아니었습니까? 또 금방 들어온 가정이 네네. 있는가 반면 네네. 본인도 리펀 받는다고 회계사랑 다 해가지고 네네. 됐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경우들이 네네. 그런 있거든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매년 그 텍스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정보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제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네네. 하면은 그 나름대로 IRS에서 그걸 이제 체크를 하고 하는지 확인해봐야 할 그 사항이 생기면 그런 건이 생기면은 시간이 더 많이 지체가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저희가 텍스 보고 폼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거 설명을 조금 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없습니다. 네네네. 네. 전반적인 것만 네. 좀 큰 간단하게. 울타리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템포리를 텍스 보고를 위해서 이제 받게 되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템포를 보시면은 정작 그 제일 중요한 거는 2페이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뭐 스케줄 1, 2, 3 그리고 아니면 스케줄 또 알파벳으로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알파벳 스케줄 A, B, C, D로 된 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인컴 그 출처별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스케줄 A는 아니지만서도 스케줄 B는 뭐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스케줄 C는 그 비즈니스 인컴에 계산된 그
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네. 또 스케줄 D는 캐피탈 게인 뭐 주식이나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캐피탈 게인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아까 네네. 서류 양식 준비한 거에 뭐 1099 INT, 1099B, 뭐 1099 뭐 네네네. G 뭐 이런 것들을 서류를 보낸 게 네.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A, B, C, B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네네네. 어, 그러니까 그 알파벳으로 나가는 거는 네. 일컴 출처별로 이렇게 출처. 생각하시고 예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줄 E는 또 렌탈 인컴이나 그렇죠. 아까 회사를 갖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K1을 받는다 그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스케줄 E에 또 들어가서 그 계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스케줄 1, 2, 3는 1, 2, 3, 4는 숫자로 1, 2, 나가는 3, 거. 예. 네. 1, 2, 3는 보면은 그 스케줄 1은 어디셔널 인컴 그러니까 부가적인 그 웨이지 외에 네.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1099 그런 NEC를 받았을 경우에 그게 이제 스케줄 C에서 계산이 되잖아요. 네. 스케줄 C에서 계산된 결과물이 이 스케줄 1에 넘어와서 또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예. 그러니까 그 구성들이 구체적인 네. 거는 그 알파벳 그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 C 같은 경우에 그 비즈니스 인컴 있는 경우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뭐 인컴 얼마, 경비 얼마에서 넷 인컴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네. 그 결과물이 그 스케줄 1에 넘어와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린 파트 1, 3에 보면은 비즈니스 인컴 그래서 어태치 뭐 스케줄 C를 하라는데 거기에다 또 그 넷 인컴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맨 첫 장이 보통 1040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네네. 주잖아요. 네네. 세금 보고를 하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도톰하게 돼 있는데 보면 스케줄에서 숫자로 1, 2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네네. 알파벳으로 스케줄 A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항목별로 자세하게 돼 있는 게 A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네네네. 결과물 정리된 게 스케줄 원에 1으로 이제 와서 그게 이제 인컴이 또 발생하는 계산이 거예요. 되나요? 예. 오, 인컴이 네.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스케줄 1 이름이 이제 어디셔널 인컴이니까 이 장에 넘어오고 그게 또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인컴이 있으면 그것들이 또 합쳐져 가지고 네네. 그게 결과적으로 예 지금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보는 거죠. 네네. 그게 그 템포리 첫 장에 보면 라인 8번 줄에 보면은 other income from 스케줄 1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번에 예, 네. 한 결국 줄에 네. 알파벳 스케줄 A, B, C에 대해서는 그 출처별로 이제 인컴이 출처, 이제 네. 계산이 되고 또 스케줄 1에서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인컴 스케줄 C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세컨 하우스를 갖고 있어서 렌탈 렌트 인컴이 인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다 복합적으로 스케줄 1에서 계산이 돼서 그 합쳐진 인컴이 다시 템포리 첫 장에 넘어와서 그 라인 8번에 아더 인컴이 그러니까 모든 인컴이 다 합쳐져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세금 보고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네네네. 하다 보면은 어떤 곳은 맨 앞장만 주셔도 돼요. 뭐 아니면 앞에 첫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요. 네네네. 요 정도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 다 달라는 데가 네네네네. 있는데 상세하게 보려면 다 그렇죠. 보면은 아, 이 계산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왔구나라는 걸 보기를 원할 때는 다 보고 그렇죠. 아니면은 모든 결과물이 앞 페이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앞 페이지만 봐도 대충 흐름을 네네네. 읽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결과물만 거군요. 보고 네. 이분의 뭐 인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되는지 보면 그것만 요구를 한다고 치면은 네. 그냥 첫 페이지만 보실 테고 근데 이 인컴이 어디서 넘어온 거지 보려 좀 더 그러면은 보고 싶다 예, 하시면 스케줄 1이나 아니면 또 그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뭐 스케줄 C나 뭐 또 E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네. 마지막으로 그럼 텍스를 보고할 때 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예, 오늘은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인컴을 이렇게 합산을 하잖아요. 어디서 뭐 웨이지 W2를 받는다든지 내가 이제 뭐, 또 투자 소득이 있다든지 하여튼 모든 인컴을 합산한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그 과세소득 텍서블 어마운트가 돼서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정이 들어갑니다. 네. 뭐 어떤 금액은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텍서블이지만 또 어떤 거는 또 소득이 있을지라도 텍스 이그잼 그러니까 난 텍서블로 쳐가지고 또 빼주는 것도 있거든요. 또 소득마다 달라요. 네네네네. 네네.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대로 또 아더 인컴은 플러스 시켜주고 또 빼야 될 건 또
adjustment to income이라 그래가지고 빼야 될 돈 또 빼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인컴을 다 모두 합쳐봤는데 이거는 텍스블로 넘어가, 이거는 난 텍스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되면은 adjusted gross income이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소득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이거를 또 그 요구하는 데도 많아요. AGI라고 이제 네, 줄여가지고 맞아요. 보통 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조정소득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큰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을 쓸 것이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일 경우에 한 25,000불 정도 그렇죠. 공제시켜주고 그거보다 나는 항목별로 공제를 하는 금액이 이 더 금액보다 크다 그러면은 크면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디덕션 공제를 받고요. 그럼 비로소 과세소득 텍서블 그렇죠. 어마운트가 이제 결정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과세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하면 텍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또 이 텍스 그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레딧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게 있고 또 뭐 에듀케이션 크레딧도 있고 그래서 이 텍스에서 또 텍스 크레딧을 빼면은 정작 이제 내야 될 뭐 돌려받든지 아니면 내야 될 그 세금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물론 공제받는 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크레딧으로 받는 네네네. 그거는 세금에서 바로 바로 1대1로 빼주기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굉장히 예. 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제 디덕션하고 크레딧 차이가 뭐냐면은 네. 디덕션 공제는 그러니까 과세 소득을 줄이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네. 크레딧을 받는다는 건 내야 될 텍스에서 1대1로 빼주기 때문에 크레딧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리턴을 크고요. 받는 네네네. 분들도 생기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시대 도우찬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